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우리나라 대표 군사정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정말로 고맙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국가의 승인 없이는 절대 해외로 수출을 금지해둔 핵심 국가 품목으로 항공모함과 폭격기, 3,000톤급 이상의 SSGN 잠수함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전투기용 스텔스 소재입니다. 이러한 스텔스 신소재를 한국 공군이 KF-21 전투기에 최초로 적용한다는 소식과 KF-21 전투기 외에 다른 무기들과도 연동할 수 있는 한국형 스텔스 소재의 성능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개 직전 단계에 들어간 KF-21 개량형에 적용되는 전자파 흡수 스텔스 소재가 아직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공법으로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에 중국과 일본 언론은 물론 미국의 전략연구소까지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수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파 흡수 물질은 기본적인 구조물 위에 덧바르거나 덧붙이는 형태였다면 한국이 개발한 신소재 스텔스 기술은 구조물 자체가 전파 흡수 능력이 있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파 흡수 물질을 덧바르지 않아도 되므로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정비 소요도 줄어들며 전체 시스템 자체의 중량도 줄이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전투기에 직접 적용하기 전 항공기 모형 및 실제 항공기에 적용하여 여러 차례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오래전부터 에코퍼 등 구형 전투기에도 부착해 동일 시험도 끝마쳤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만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우리는 그 수준을 알 수가 없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매우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KF-21 블록 1과 블록 2가 무장을 반매립하는 세미스텔스 형태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J-20보다 스텔스 성능에서 더 우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대 출고될 배치 3부터는 완전한 스텔스기로서 F-35보다 스텔스 성능이 더 뛰어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게 우리의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선 KF-21 전투기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쟁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KF-21은 과연 몇 세대급 전투기냐 하는 경우입니다. 전투기의 레이더 피타메피 능력 같은 스텔스 기능에 따라 5세대 또는 4세대로 구분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순수 국산 바르는 스텔스 도료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2017년에 처음 등장했었습니다. 이어 추가 소식이 잠시 언론에 보도된 후 2024년까지 관련 추가 소식은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2024년에 국산 스텔스 도료 관련 개발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국산 특허 공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원천 특허는 전자파 흡수 소재 개발에 관한 특허였습니다. 이어 개발된 특허는 2차원 물질의 정기적 특성 회복 및 산화 안전성 개선 방법에 관한 특허인데요. 즉 스텔스 도료 또는 필름의 고유 특성이 변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복원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F-35처럼 스텔스를 다시 칠할 필요가 없어 스텔스 소재의 특성을 재생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 공보에서 발명의 효과란에 보면 본 발명이 실시에 따르면 실온에서 산화되어 정기적 특성이 하락된 맥신 필름을 진공 장비 내에서 수소가스에 노출시켜 고온으로 변경시켜줌으로써 맥신 필름의 정기적 특성의 회복 및 산화 안정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짝퉁 뻥스펙 전투기인 J-20 전투기를 보유한 중국의 청두 항공사도 자신들이 못 만든 걸 한국은 한 번에 개발해냈다고 한국과 중국의 기술적 차이를 보며 한탄했는데요. 오늘은 수십 년 동안 스텔스 기술의 최강자였던 미국마저도 당황하게 만들어버린 한국형 스텔스 기술의 근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형 스텔스 도료인 KI-3C 맥신 전자파 흡수 소재를 KF-21 전투기에 적용할 시 KF-21 전투기가 기존 블록 1 대비 얼마나 레이더 반사 면적 성능을 높게 발휘하고 과연 미국의 스텔스 기술력보다 어느 정도 더 뛰어날까 하는 것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가 실용화될 경우 KF-21을 포함한 주요 무기들의 스텔스 성능을 별도의 기술 개발, 성능 개선 등 추가 개량 없이 단순히 칠이나 코팅만으로 레이더 탐지 면적 반사, RCS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현재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는 기존에 나온 스텔스 재료와는 조금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가 통하는 금속인 티타늄과 탄소 섬유를 나노미터 두께의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가지는 2차원 평판 구조로 합성한 후 열 처리를 통해 개발했는데, 이는 전자파 흡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코팅하는 스텔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층으로 적층하면 두께 및 투과도 표면 저항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필름을 74나노미터 두께로 적층했더니 99.6% 이상의 전자파가 차단되었다는 국방과학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는 현재까지 한국에서 보고된 어떤 전자파 차단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입증받았습니다. 나아가 유사시 중국군이 가진 초대형 레이더 전자파 탐지에 대응할 고정형 전자파 방어 구조물에 KF-21 전투기의 소재와 동일한 스텔스 물질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시작한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난해 개발한 TI3CN 맥신 전자파 흡수 소재를 5대 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해 보상했습니다. 지난해 발표 당시 이 소재를 실제 사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KF-21을 액면 그대로 4.5세대 전투기로 소개하는 보도가 있지만, 미국 언론이나 중국의 국영 언론들처럼 실질적인 5세대급 전투기로 부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외부의 견제를 의식해 대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 이미 KF-21 전투기는 최첨단 항공 장비에 스텔스 기능까지 겸비한 분명한 5세대 전투기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기술은 높은 기술적 난이도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직 미국만 가능한 기술이며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진정한 스텔스 기술은 실용화까지 다소 먼 이야기란 주장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KF-21 보람의 차세대 블록3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그것이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우수 연구 성과에 차세대 소재 기술이 발표돼 세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TI3CN 전자파 흡수 소재 개발 성공 소식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추가 기술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말은 이미 한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에 들어가는 스텔스 전자파 흡수 소재 개발을 기어코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한국과학기술원의 등록 특허로 마무리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연구개발사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자파 흡수 소재가 국가 전략물자라는 의미입니다. 보람에는 2024년까지 공대공 능력을 갖춘 보람의 블록1을 직접 조립 및 생산하고 2027년까지 공대 지무장을 겸비한 보람의 블록4를 개발하는 것이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록3의 연구 용역이 진행됐다는 것은 2028년 이후 미국이 F-35 전투기처럼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나 그 이상의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는 뜻인데요. 한국은 2010년대부터 스텔스 소재 관련 연구를 시작했으며 그동안 300여 개의 후보 물질을 개발해냈습니다. 스텔스 도료처럼 금속성 물질이 아니라 탄소유한 물질로서 비금속 소재였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 소재입니다.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매우 뛰어난 전파 흡수율을 보이는 소재를 다중 적층 필링 형태로 개발해서 미국산 F-35 등 외국의 스텔스처럼 바르는 것이 아니고 필름을 부착하는 방식이란 게 차이점입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나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개발 주체들은 KF-21 전투기를 4.5세대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KF-21 보라매를 4.5세대라고 부른 까닭은 절반의 스텔스 플랫폼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5세대 전투에 도달하는 진화형 블록2, 블록3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KF-21의 동체 형상은 5세대 급의 높은 스텔스 형상으로 설계되어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나 중국제 짝퉁 전투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KF-21을 닮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요. 즉 기체 형상이 레이더 전파의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대공 미사일 4기를 관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기술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KF-21 블록1, 블록2까지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등 최신 기종의 레이더 반사 면적인 RCS1 제곱미터보다는 약간 우선 수준의 스텔스 성능인 0.5 제곱미터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블록 3에서는 무장창을 기체 내부로 매립해 미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미공군의 F-22는 0.01 제곱미터 100%이고 35년에는 0.001 제곱미터 수준으로 개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한국 역시 그대로 따라가며 기술적인 격차를 차근차근 줄여나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KF-21 보람에 적용될 국산 스텔스 소재는 국산 TI-3C의 맥시멈이 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람에 적용된 스텔스 소재는 다시 가르거나 붙이는 방식이 아닌 보람의 크기를 고려해 제작단 경락관으로 KF-21 기체가 들어갔다 나오면 스텔스 성능이 회복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별개로 리백 작업을 개량해 기체 외형이 용이하도록 개선의 복원 과정을 거친 후 재부착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보람의 블록 쓰레기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들뜬 페인트를 다시 칠하려면 칠하는 시간 기존의 페인트를 긁어내는 작업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것이 필름 형태라면 기체 표면에 손상 없이 다시 태어난 작업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들뜨지 않을 필름이라면 강한 점착력 때문에 더더욱 떼어내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KF-21 보라매에 적용된 스텔스 소재는 이런 번거로운 재도포 또는 재접착 과정이 생략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소재의 특성 회복 방식이 적용되어 유지보수에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쉽게 말해 국산 스텔스 소재는 다시 바르거나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 덕분에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이제 중국의 스텔스의 필수